안녕하세요. 도리터의 김청원입니다. 네. 도리터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리터라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무엇 내용을 좀 적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자료를 올릴 때, 개발 자료나 아니면은 업무적인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틀린 소리를 하던가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뭔가 이상한 지식들을 전달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긴 좀 그렇고, 그냥 제 의견들, 제 주관들을 조금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쭉 하는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 같은 경우를 이제 도리도리의 놀이터라고 해서 도리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리터라고 지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쇼츠도 올리고 그냥 일반 영상도 올리고 그냥 올리고 싶은 거 막 올릴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알아서 할 겁니다. 제 주관들이나 뭐 이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뭘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많이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주제는 개발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해보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것들인데 유튜브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뽑아왔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 뭐 이런 질 높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그런 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다 했는데 이제 다 한 다음에 재능이 있냐 없냐 노력만 해가지고 가능하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실습 강의 제 강의를 완강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쭉 보는데 실무에 투입될 역량, 강의를 다 보고 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고요. 여기에도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짜게 될까요? 바로 하고 나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코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음, 다 들으면 기본기를 완전히 갖출 수 있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여기에도 C샵 공부 중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짜고 나면은 머리가 캄캄해지고 백지 상태가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제가 C샵 1강 때 아직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1강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코드를 맨 땅에서 짜라고 하면은 머리가 캄캄해지고 손가락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런 주제들이라서 이것들에 대한 항상 댓글들을 달아드리는데 좀 제 생각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실 거고 뭔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개발이 시원하게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최대한 실무 위주로 예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제 강의만큼 예제가 많은 강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넣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레벨이 한 방에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생각은 뭐 이렇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정도를 정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정했어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본기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 여기서 기본기라고 하면은 제 도리도리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C샵 강의에서 시즌 2를 말하는 겁니다. 시즌 1. 시즌 1에 보면은 C샵이라는 언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요. 물론 시대도 조금 지났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추가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론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굳이 C샵에 국한되지도 않아요. 대체적인 뭐 자바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돼요. 파이썬도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개론적인 내용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기들 뭐 하면은 제 강의 중에서 시즌 1 정도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이 기본기라고 하면은 용어가 될 수도 있고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사용 방법들 결국에는 개론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뭐 if else문, case문, 스위치문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주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뭔지 배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뭔가 어딘가에서 내용을 듣고
어디 챗GPT나 뭐 이런 거한테 물어서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도 뭔가 질문을 뭘 질문하고 싶은지도 알아야 될 거고 답변을 뭘 받고 싶은지도 알아야 내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고 뭐 개선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는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도 개론적인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기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냐? 필수라고 봐요. 필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동작 흐름을 고민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벤트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 버튼을 눌렸을 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것도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화면이 바뀌는 것도 이벤트예요. 바뀌는 것도 이벤트고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프로그램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예를 들면 한 10초에 한 번씩 뭔가 데이터를 갱신해주는 이 10초도 이벤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변경되던 뭔가 화면에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구간들 뭐 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있으면 순서로 손으로 적어도 돼요. 보통 그 자연어로 그냥 슈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쭉 자연어로 쭉 적어놓고 첫 번째는 뭐 버튼을 누르면 뭐 한다, 두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뭐 한다, 세 번째는 화면이 바뀌면 뭐 한다 적어놓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을 개발 언어로 바꾼다면 컴퓨터형 언어로 바꾼다면 그게 곧 코딩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랑 좀 비슷해요. 두 번째 거랑 비슷한데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느낌을 이벤트 구간들을 좀 파악을 해라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뜯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뜯어보셨으면 내가 프로그램을 자주 쓰고 있는 거 당장에 영어 앱이라든지 뭐 단어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UX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기 있는 앱들은 화면 구성이 단순해요.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요즘에 업체들이나 뭐 이렇게 컨설팅을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버튼 하나 딸깍하면 다 되게 해주세요 라는데 이 버튼 하나 딸깍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안에서 다 해주길 원해요. 근데 그게 요즘에 휴대폰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작아졌잖아요. 요즘이라고 하기도 너무 오래됐죠. 화면이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화면 안에다가 다 안 담고 숨겨진 로직들로 다 숨겨놓은 거예요. 백 로직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화면 버튼 하나만 눌리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UX라 그래서 뭐 책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당연히 UX 관련된 책들이 몇 개 있고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흐름을 분석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합치면, 어떻게 움직이면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해지는지. 결국엔 사용자가 편해지는 건 내가 편해지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백로직들을 예쁘게 짜놔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쁘게 짜놔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화면이 있으면은 여기에 저장 버튼이랑 삭제 버튼을 따로 놔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네 두 개에 대한 기능들을 뭔가 여기에서 값을 선택했을 때 본다거나 값이 없을 때 알아서 띄운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버튼 하나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단축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튜토리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앱들이나 프로그램들 보면은 매뉴얼도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튜토리얼 같은 거 좀 넣어서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튜토리얼도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되게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 숨겨놔요. 근데 자연적으로 사용자는 알게 모르게 찾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2번, 3번은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벤트 쪽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좀 더 화면에 대한 분석이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용하기 좋은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라. 뭐냐면
보통 회사나 뭐 이렇게 있어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같은 걸 해도 좋다고 봐요. 참고를 해서 해도 좋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어, 제 강의들 중에 MVVC 패턴이나 MVVC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디자인 패턴들, 요즘에 하고 있는 생성 패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요런 패턴들을 몇 가지 익혀놓는 게 좋아요. 익혀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에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프레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뭔가 이벤트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폴더 구성이라든지 데이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큰 카테고리를 나눠요. 여기는 전역 변수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백 쪽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화면을 넣을 거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또 이렇게 안에서는 화면에 대한 팝업들에 대한 내용을 넣을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위에다가는 어 저희 그 상속받기 전에 베이스 로직들을 좀 채워 넣을 거다. 여기에도 뭐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베이스 로직들은 여기다 채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상속받은 백 로직들은 여기다 넣겠다. 뭐 이런 식의 폴더인 거예요. 글로벌 중에서는 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컴피그 변수들 쭉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들을 짜놓는 거죠. 폴더 구성부터 해서 얘에 대한 베이스 로직들 몇 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로직을 파생해서 메인 화면을 띄워놓고 얘 화면을 몇 개를 전환시킬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로직 안에 있는 흐름들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내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겠죠. 기본적인 뼈대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기능에 대해서 추가할 것들, 화면이 늘어난다면 화면에다가 넣을 거고요. 바로 폴더를. 그 다음에 베이스 로직을 넣어야 되면 베이스 로직에다 넣을 거고,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백 로직 쪽에다 넣을 거고, 뭔가 전역으로 처리할 것들이 막 생겼다, 아니면 변수를 뭐 컴피그 값들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무지성으로 폴더나 파일부터 생성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처음부터 할 때보다는 한 반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배우고 싶을 때에도 뭐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들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회사 거를 뭐 참고해서 만들어도 좋을 거고요. 인터넷을 봐도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뭐 익숙해져 가지고 늘려도 괜찮겠죠. 이렇게 뼈대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뭔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내용은 뭐냐면, API나 서드 파티들에 대한 활용입니다. 활용. API나 서드 파티를 거의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새로 익히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을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뭘 얘기를 하냐면 뭐 UX 쪽이나 아니면은 차트나 뭐 레포트들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서드 파티들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뭐 API 때문에 뜬 거죠. 결국에는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얘네들에 대한 기능들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익혀야 돼요. 이 프로그램들을. 근데 익혔을 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트를 내가 그리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기 몇 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차트 툴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들이나 얘네들의 확대 기능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익스포트 같은 기능들, 뭐 소스 한 줄씩만 넣으면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색상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코드 한 줄 넣으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경우면은 무조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돈을 주고 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나 나도 모르는 툴들 뭐 이런 거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뭘 해도 업계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좀 비싸기는 한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던지, 아니면 추천을 해달라 그랬을 때 몇 개의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고 살아남아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잘 나가는 것들은 배워놨을 경우에 이직 시장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뭐 대부나 뭐 이런 것들, 좀 유명한 툴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 같은 경우는 회사 공지 올릴 때도 어, 우대의 경우가 좀 많아요.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쪽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툴들을 쓰고 있다, 서드파티 툴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차피 회사를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는 형태는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얹어가지고. 왜냐면 돈 주고 팔았는데 쓰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최대한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쪽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샘플도 많을 거고요. 가져다 쓸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래서 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쓰다 보면 쓰는 형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쓰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무료 버전들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쓰면 되고요. 워터마크가 보통 찍힌다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쓰면 되고, 업무적으로는 굳이 내가 차트를 써야 되고, 근데 솔루션 안에 차트도 없고 회사에서, 그러면은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료 차트를 얹거나 뭐 이럴 바에는 금액대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프로젝트를 아예 수행을 못할 정도다라고가 아니면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마지막인데, 결론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하다. 라는 건데, 이 많은 경험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계산기나 로또 프로그램 같이, 뭔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켰을 것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제가 많은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단순한 프로그램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 뭘 시켰냐면, 기존에 회사에 있던 솔루션에 대한 코드 페이지 중에, 클래스 중에 하나씩을 그냥 따라 적으래요. 따라서. 이렇게 복붙하는 형태로 그냥 컨시 컨브이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타이핑을 하래요. 그러면은 약간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때려박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하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개발을 못하기도 했지만 뭔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음, 혼자서 일단은 이 기능들을 많이 익혀야 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본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내 쪽으로 체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중요해요. 여러 명이서 하는 뭐 중급 정도의 프로젝트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늘렸냐면, 업무에 대해서 쓰는 프로그램,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었는데, 엑셀 파일을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컨버전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뭔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넣고, 뭐 얘도 조건이 맞으면 여기다 넣고, 근데 이 규모가 좀 많았어요. 손대야 되는 것들도 많고 바꿔야 되는 구성도 좀 많고, 그냥 단순하게 엑셀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로 손대기에는 좀 범위가 늘었어요. 매크로로 짜기에도 너무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전 개발도 잘 못할 때라. 근데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냐면 엑셀을 임포트, 익스포트 받는 기능이 들어갔었고요. 당연히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갖고 다시 뿌려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서 테이블들 관리하는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싱하는 것들 다 들어갔고요. 에러 코드 로직들, 로그 남기는 것들,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얘네들 규모가.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뭐 이런 작업들을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지만 한 번 했을 때 5시간, 6시간씩 걸리던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이 작업들을 한 10분 만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쓰고 있던 솔루션 안에 내재화까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뿌듯해지겠죠. 회사나 이런데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었고 이거 외에는 뭐 리모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걔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이 많은 기능들도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서 39강 40강 쪽을 보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컨시 컨부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든 지 이미 한 10년, 15년도 더 지난 느낌인데 아직까지도 문서 편집할 때는 쓰고 있어요. 이거보다 편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제가 쓰는 손에 완전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 라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아직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이미지도 붙여놓고 뭐 이런 작업들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기능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버전업을. 왜냐면 내가 계속 쓰니까.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만들면서도 재밌을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기 당연히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인데 화면에 대한 이벤트, EVENT, 이벤트에 대한 흐름들 이거 같은 경우는 UX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에 화면에 대한 좀 더 세세한 흐름들이나 디자인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쓰기 편한 프레임워크들은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서드 파티들을 활용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같은 경우는 경험의 다양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험의 다양화. 이런저런 눈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일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개발 경험치를 가져가라. 익숙해져라 라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 맨 앞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제가 그 시즌 1 강의를 다 듣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으로 늘어납니까? 실력이 늘어납니까? 이거 듣고 나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을까요? 언제쯤 자연스럽게 짜게 될까요? 기본 기능 갖출 수 있나요? 머리가 캄캄해집니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뭘 해도 저희가 게임 같은 걸 할 때 보면 레벨업을 쭉 하잖아요. 레벨업을 하는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쪼렙 몹들, 저렙 몹들을 계속 잡으면은 경험치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항상 뭔가 조금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 계속 한다고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흐름들을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양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6가지 정도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리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